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 오전 5시 입니다. 이제 막 그 장이 끝났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34% 하락한 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테슬라 하락이 아닌 원점 복귀일 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상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보유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야 될 때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결국 본질 가치로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가 될 때도 있고 저평가가 될 때도 있죠. 하지만은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대세 상승은 2021년 11월 4일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봉 차트를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요 이전부터 이제 쭉 올랐죠. 그래서 이제 414달러를 찍고서 한 3년을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머스크가 정치 개입하면서 이제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아주 기현상이 나왔는데요. 요건 이제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최근에 한 2-3개월의 하락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414가 대세 상승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저점이 100달러대 초반이었고요. 고점이 300달러까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100달러 초반, 그다음에 고점은 한 300 언저리. 요게 이제 계속 됐었죠. 시총으로 치면 한 500에선 1,500조 그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호재나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이제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었고 악재가 있거나 이제 불경기 또 이제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500조 원대 요렇게 머물러 있었죠. 고게 이제 적정가임이 이미 증명이 된 그런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건 항상 컨센서스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24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엄청난 이제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승은 어떤 대세 상승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신기루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뭐 트럼프 빨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뉴노멀이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테슬라를 들고서 헛된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테슬라가 좋아서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주지도 않는 주식을 들고만 있는 행위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테슬라가 무슨 고배당주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언젠간 오른다라는 이런 막연한 그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설사 테슬라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타 종목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테슬라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 굉장히 많은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승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테슬라는 비아디보다 나은 회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이런 거죠. 테슬라 주식 살래, 비아디 주식 살래 하면은 아무도 비아디 주식은 안 산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순이익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디하고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요. 비아디는 이제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걸 현재 환율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21년도를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가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났었죠. 네. 그다음에 22년에도 테슬라가 훨씬 많이 났었죠. 하지만 그 배수가 점점 좁혀지더니 이제 24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이제 턱밑까지 따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영원히 비아디 위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순이익 면에서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24년부터 24년을 기점으로 이제 역성장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비아디보다 결코 나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였나요?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비아디가 5분 만에 400km를 갈 수 있는 5분 충전해서 4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뉴스 하나로 전기차의 판도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자사 차량인 이 세단을 단 5분 충전으로 470km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가 15분 충전으로 275km, 그다음에 벤츠가 10분 충전으로 325km 요렇게 간다고 합니다.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도 테슬라가 전기차 업계를 상징하는 아이콘인가, 과연 이 상징하는 회사인가라는 데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저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이 일반적으로 충전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충전 시간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어필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제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 급감에 허덕이는 그런 테슬라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에 1000V, 1000A의 고출력 충전을 견딜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을 장착해서 전력 시스템 전압이 높아지면서 모터가 최대 30,000 RPM까지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디테일함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저 자율주행만 부르짖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팔아먹겠다. 그 생각밖에 없죠. 앵무새처럼. 아주 현격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이초고 최대 시속이 300km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BYD가 게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개발한 충전 단말기도 공개를 했는데 예, 향후에 중국에 4,000개의 메가와트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관종의 쇼, 머스크를 얘기한 거죠. 이제는 끝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캐릭터죠. 하지만 이제 머스크처럼 사업에 성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업이 얼마나 영속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치 개입을 하고 수많은 이제 부정적인 구설수를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별다른 영향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이 영향이 늦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업에 별 관심이 없어요. 충분히 이제 부를 이뤘고 더 이상의 목표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과신의 나르시시스트다. 요게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제 겸손함이나 이런 미덕도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기업,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했던 가장 큰 일은 스타트업의 CEO가 어떻게 하면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의 이제 한 예로 무조건 불가능해 보이는 아젠다를 투척을 하는 겁니다. 뭐 화성을 간다든지, 뭐 전부 다 자율주행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화성에도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많이 모아서 대중을 열광시키고 투자자를 모아서 이제 주식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도 하게 되고 각종 이슈 메이킹으로 주가를 띄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21년 11월에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포장이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게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머스크는 이미 목표한 바를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죠. 그 목표한 바는 금전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매출은 이제 꾸준히 급감을 할 것이고 아마 경영난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는 이미 파산의 위기를 한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산까지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 테슬라라는 주식은 이제 간간히 인버스로 발라먹는 그런 주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하거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답니다. 네,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시세가 필요한 거예요. 시세가 나지 않는 주식을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둘 다 아니라면은 반드시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는 현재 둘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갈수록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클 것 같을 때 숏으로
인버스 ETF죠. 요걸로 인제 가끔씩 수익을 내기는 좋은 주식이 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인제 사실상의 역사적 고점이었다. 대세 상승의 마지막 피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쭉 슬라이드를 하죠, 하방으로. 쭉 미끄러지다가 이때 인제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벤트가 있어서 잠시 이탈을 한 겁니다. 이탈을 했다가 다시 또 회귀를 하는 요렇게 색칠한 부분이 예 과매수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제 22 년과 23년 역사상 실적이 최고였었죠, 테슬라가. 요거를 인제 21 년까지 반영을 시켜 놨다라는 거죠. 고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제 쭉 내려오는 요 시기에 어떤 밴드를 한번 고점과 저점을 각각 선으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다시 요 밴드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 정도가 인제 연말 정도 되거든요. 25년 말이죠. 연말 주가는 $100 초반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중간중간에 시세가 나긴 하겠죠. 시세가 나긴 하지만 요 직선의 요 선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맞고 떨어지는. 이제 올라간다 싶으면은 "거 봐라. 올라가지 않느냐." 요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제 거 봐라 지점이라고 써 놨는데 항상 여기는 이제 정수리를 맞고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은 일종의 이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돌발 변수, 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매수가 나왔던 거지. 이 주가 자체의 흐름과는 무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 뭐 우상향한다든지 어떤 큰 비전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올라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근 1년 동안은 인제 하락을 할 텐데 예 지금 시점으로부터도 한 반토막 날 주식을 들고서 인제 '뭘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